대종경 교육품 21장, 교육품 21장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에는 사막이 비록 과목은 각각 다르나 실제로 공부를 해 나아가는 데에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연관이 있어서 마치 쇠스랑의 새 발과도 같나니 수양을 하는데에도 연구 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연구를 하는데도 수양 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취사를 하는데도 수양 연구의 합력이 있어야 하나니라. 그러므로 사막을 병진하는 것은 서로 그 힘을 아울러 공부를 지체 없이 전진하게 하자는 것이며 선원에서 대중이 모이어 공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에 따라 해두가 고루 발달되어 과한 힘을 들이지 아니하여도 능히 큰 지견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니라. 이 굉장히 대동사님의 법문은 사막을 병진해야만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선언에서 우리가 의견 교환해야만이 효과적으로 지견이 발달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그 공부 방법론을 상당히 나름대로 그 고안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주시고 계신 거죠.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쇠사랑의 세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수양 연구 취사는 전부 다 각자 떨어진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막은 비록 각각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전으로 배울 때에는 구체적인 표현이죠. 경전으로 배울 때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걸로 느껴져.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할 때는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근본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론상의 수행에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고 돼 있잖아요.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손은 참 잘 올라가지네. 나만 그러네. 여러분들은 잘 안 되는데. 나는 손만 올렸다면 바로 올라가네. 근데 하여튼 그 이론상의 이 진리를 시인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론상을 모시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수양 연구 취사라는 게 개정회라고 하는 게 수양 연구 취사라고 하는 게 이론상 하나 양성하고 사용하고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론상의 자리를 가지고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론이지 실제로는 뭐냐면 이론상 하나 쓰는 거라고. 그게 본질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신수양을 하는데 연구와 취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신수양을 해. 정신수양이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수양하는데 수양의 방법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면 뭐해? 실제로 우리가 앉아가지고 뭔가 행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연구도 마찬가지죠. 연구를 하려고 하면 잡념이 막 들고 그 자리 모르면은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요? 하기 싫은 마음에 끌려가 있으면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요? 그쵸? 예. 취사를 하려고 해도 정의하고 불의를 갖다가 판단해야 되는데 분별성과 주체심에 가려 있으면 어떻게 정의 불의가 판단되겠어요? 그다음에 정의하고 불의의 개념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의 불의가 판단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비에 판단이 없는데 어떻게 정의 불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수양과 연구와 취사는 방법론적으로도 서로 보완되어 있지만 근원적으로 한마음 쓰는 공부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근원적으로 한마음인데 그 한마음은 이론상짜리입니다. 이론상짜리. 그 이론상짜리 하나 쓰는 공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그것이 경전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떠날 수가 없다. 그 세 가지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정신수양 공부를 할 때 수양과 취사를 갖다 동원해야 되고, 수양을, 연구를 할 때, 수양과 취사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수양을 할 때 연구와 취사를 동원하고, 취사를 할 때 수양과 연구를 동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된다고.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실제로 해나갈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공부 굉장히 잘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품에서는 이제 사막에 대한 설명인데, 아,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떠날 수 없이 근본적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지 완전히 구분된 방법론이라고 하면, 그러면 서로의 연관성을 굳이 안 따져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실상을 가지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떠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견성, 양성, 솔성할 때도 견성할 때도 성이고, 양성할 때도 성이고, 솔성할 때도 성이잖아. 그러니까 그 성 하나를 견, 양, 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차원에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덩어리라고. 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거, 경전 공부하면은 그 경전 공부는 수양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경전 공부를 잘한다는 거, 수양이 뒷받침이 안 하면 경전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마음속에서 안 드러나면은 경전을 봐도 뭔 말인지 못 본다고. 그렇지 않아요? 또 실제로 경전을 제대로 보려면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나의 실제 생활에서 나의 경험하고도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 항상 경전에 있는데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작업시사를 잘 해내는 사람은 경전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또 내가 실생활에서 온전하게 정의부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경전도 자의적일 수 있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수양 잘하는 사람 치고 사리 연구 없을 수 없어요. 왜? 이 온전한 정신이 무엇인지 수많은 법문들에서 말씀해주고 계셔서 결국은 내가 정신수양할 때 그 마음자리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 법문이 없었다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실상을 그것이 그것인 줄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 거지. 법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못 만난다고. 그것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그것인 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위에 대한 정보가 100가지 정도 되니까 지나가다가 딱 사람을 보면 저거 순위 아니야? 하는 거잖아요. 순위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순위라고 이름만 들으면 순위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게 순위인지 모른다니까? 우리의 인식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수양 하는데 사리연구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정신수양 하냐고.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처음에 공부할 때요, 뭐부터 공부하라고 돼 있어요? 경전 공부 먼저 하라고 돼 있지. 법문을 먼저 공부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의두성령 공부하라고 돼 있잖아. 경전이 항상 모든 공부 시작이야, 시작. 성불재중을 처음부터 그러면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걸 뭐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알고 나와서 그냥 해요? 누군가가 성불재중의 가치를 말하고 깨달음의 가치를 말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낸 거 아니에요? 그것이 비롯이 다 경전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기본이 없으면 수양은 시작도 못 한다고. 또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알미 정합하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그 자리가 그건지를 몰라요. 아는 게 정확해야 돼. 아는 게. 그리고 정신수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법문에도 나오잖아요. 평소에 내가 무슨 저기 사람들하고 막 척을 많이 짓고 살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살고 그러면 정신수양 잘 됩니까? 작업시사 잘 안 하면? 불의하는 행동을 하면서 정신수양이 잘 되겠어요? 안 된다고. 죄진리를 해놓고 마음이 떨려갖고 뭔 정신수양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수양 하나를 하려고 해도 연구하고 취사는 필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시사 공부라는 것은 육군을 작용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게 작업시사잖아요. 작업이라 하는 것은 육군을 작용하는 거고. 그 육군을 작용하는데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릴 때 무엇이 정의고 불인지 대소윤무와 시비회를 몰라. 그럼 뭐가 정의고 불인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취사에 힘이 있어. 나는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똑바로 모르고 실천하면 그거 제대로 된 취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력은 기본이야, 기본. 그러면 그 연구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도 내가 원근 친소에 끌렸고 뭐 희로애락에 끌렸고 내가 시비에 끌렸어. 내가 막 분별성과 주착심이 치성해. 막 화나고 짜증나는 감정에 끌렸어. 그러면 그거 내가 알아도 취사돼요? 알아도 취사 안 되잖아. 수양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취사 하나를 하려고 해도 연구하고 수양이 필요하고 경전 하나를 똑바로 보려고 그래도 연구하고 취사가 필요하고 정신수양 하나를 똑바로 하려고 그래도 연구하고 취사가 필요하고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막 말을 섞어서 하고 내가 막 헷갈리네 막. 어쨌든 뭐 우리 말씀의 본의는 아시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 자는 정신수양만 주구장창하고 실천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수양은 제대로 된 정신수양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실천은 겁나 열심히 하는데 쟤는 그 중도에 안 맞아, 항상 보면. 일을 해놓으면 다 그냥 열심히는 하는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항상 일을 그르쳐. 그러면 그거 올바른 취사 아니야. 어떤 사람은 경전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하고 잘하는데 맨날 화내고 취사하는 거 보면 형편없네. 그럼 그 사람은 경전 제대로 아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해가 되시죠? 수양을 할 때 연구 취사 필요하고 연구할 때 수양 취사 필요하고 취사할 때 수양 연구 공부할 때도 필요하다. 하다. 그러면 하나가 잘 되면 나머지도 당연히 잘 되는 게 맞지. 근데 마치 이건 잘 되고 나머지는 전혀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거 잘한다고 얘기하면 이것이 잘못될수록 확률이 높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경전을 많이 한다? 많이 아는 게 아닐 수 있어. 제대로 아는 건 아닐 수 있다고. 경전을 제대로 안 했으면 수양이 잘 돼야지. 경전을 보면서 왜 수양이 안 돼? 경전을 제대로 알았으면 취사가 돼야지. 왜 경전을 아는데 취사가 안 돼? 그러면 그게 경전 제대로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정신수양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 많죠, 여러분. 아침 좌선 막 몇 시간씩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막상 굉장히 그 인간관계부터 시작했고 살이 굉장히 어둡고 그다음에 무슨 경전 해석 같은 거 보면 형편없고 수양은 겁나게 잘한대. 좌선은 겁나게 잘한대.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수양의 경지는 제대로 된 게 아닐 거라고. 그 사람이 좌선을 제대로 해서 수양의 경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경전 해석이 똑바로 되겠지. 왜 마음자리를 제대로 아니까. 경전 해석이 잘 될 거 아니야. 보면은 마음 안에 이 마음자리 설명하는 걸 그렇게 알 거 아니야. 근데 왜 수양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경전 해석이 틀려? 그리고 수양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취사가 안 돼? 수양을 열심히 했으면 취사가 돼야지. 분별성과 주착심과 12에 끌리지 않은 원근 취소에 끌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끌리고 하는 취사가 올바른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냥 막 자기가 좋고 싫은데 그렇게 막 끌려? 꼴을 못 보고. 그러면 그게 온전한 정신수양 한 걸까? 아니라고.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대로 사막은 서로가 서로 실제 공부에 있어서 사막은 서로가 서로에게 떠날 수 없는 관계이면서 하나가 잘못되면 다 안 됐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해요. 제가 그 말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가 잘못됐으면 나머지도 다 의심해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동떨어져 있는 경지가 아니에요, 사막은. 저분이 정말 수양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연구력도 그만큼은 아니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돼. 저분은 경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그 이해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연구력과 수양력과 취사력이 어느 정도 따라가야지 그것과 무관하게 그것만 불가능하다고. 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성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의 경지하고 관련 없고 세 가지가 전혀 다른 경지다. 그러면 성립되는 말이야. 하나만 완벽하게 잘하고 나머지를 개판 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의 성품짜리, 하나의 이론상의 세 가지 방면의 활용이기 때문에 하나가 잘 되면 나머지도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게 당연히 맞다고. 그게 원리적으로 당연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F학점이 그냥 F학점인 거예요. 통과 안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불교 안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한 군데 하나 잘하는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 아주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경전에 대해서 완전히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취사에 대해서 아주 파는 사람, 아주 그런 그 한 우물을 제대로 판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막은 뭐 정신주장은 저 사람한테 배우고 사리 연구는 이 사람한테 배우고 작업주사는 저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그게 한편으로는 그 타당한 말 같아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되세요? 불가능해. 생각보다 아름다운 얘기 같지만 어떻게 정신수학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완벽하게. 나머지는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공부상의 차이는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대종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와 실제로 공부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전으로 배울 때는 완전히 다른 것 같지. 그러니까 사실 사막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것이 어떻게 근원적으로 한 자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론상의 입장에서 이론상을 안다고 하면 그게 근원적으로 한 자리구나라는 걸 알겠지만 이론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지 사막의 법문만 읽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읽힐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막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대종사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이론상에 대한 견해가 없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관념적으로만 이해한다고, 생각으로. 실제로 사막은 쇠수랑의 세 발과 같다는 말을. 그리고 우리가 해도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경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중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해도가 발달된다. 실제로 대종사님 초창기에 법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냐? 법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였냐? 해두 단련이에요. 해두 단련. 그게 법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제자 중에서 한 사람한테 너 이 사안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사람들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연마해 가서 가져오고 대종사님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하면서 해두 단련이 중심이 됐던 게 사실 법회예요. 초기 교단 법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 해두 단련 뭐 이런 것보다도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막 원불교 오면 거기서 마치 이제 그 막 수양도 이루어져야 되고 취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은 법회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 모든 걸 통일해서 하나로 끝장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있으면 그냥 복잡하고 하나의 원리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하나의 제도로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어. 그게 교화단 만능주의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교화단의 역할은 딱 교화단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법회도 마찬가지예요. 법회는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회는 법회가 줄 수 있는 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지 사람이 물리적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한 장소에서 모든 걸 다 소화합니까? 그러니까 법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회라고 하는 것도 36회를 그 법회라고 친단 말입니다. 그 31년에 삼순일로 따지면 10일당 한 번씩 법회니까 365일이면 36회의 법회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빠지지 않는 36회의 법회를 정기로 봤단 말이에요. 정기 훈련의 일환으로 봤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정기라고 하는 것은 1일부터 10일까지 요 기간 동안도 정기지만 10일마다 이것도 정기예요. 그래서 법회도 정기의 일환이었단 말입니다. 정기는 뭘 배우는 거죠? 뭘 주체 삼는다고 했죠?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는다고 돼 있어요. 상시는 뭘 주체 삼냐? 취사를 주체 삼는다고 돼 있어요. 주체 삼는다는 말이지 그것만 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가장 주되냐? 정기에 가장 주된 거. 그러면 법회가 정기라고 친다면 법회는 뭐가 가장 주돼요? 수양과 연구. 그 중에서도 뭐가 주돼요? 연구가 주돼요. 그게 대종사님 초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 연구력이라고 하는 게 법회 가지고 잠깐 하고 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아니, 수양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수양의 방법론은 어디서 배우느냐? 정기에서 배워요. 법회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수양은 언제 하는 거예요? 10일마다 하는 게 아니고 10일 내내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주체가 된다는 건 뭐예요? 정신 수양은 실제로 거기서 배워요. 그 실제 역의 실제로 그 수양 역을 양성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정기에만 하는 게 아니요. 1호 법회에만. 그런데 사리 연구라고 경전에 대한 연구란 사리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내내 하면 가장 좋겠지만 정기를 몰아서 할 수도 있어요. 사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 중에서 법회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막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경전이지. 해두단련이지.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그리고 취사를 어떻게 할 건지, 수양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게 정기에서 하는 일이지. 그리고 실제로 그걸 힘을 단련하는 건 언제 해야 돼요? 상시에 하는 거고.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럼 어디서 배워요? 정기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보완 관계라고. 그런데 정기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 그러면 상시에서 그걸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수양에 대해서 정기에서 배우지 않았어. 상시에서 어떻게 정신수양을 하냐고.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상시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서로 보완 관계라고. 상시가 왜 안 되냐? 그러면 정기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잘 몰라서니까. 잘 안 되는 이유는 잘 안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열심히 안 해서 그런다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열심히 할 때도 의미부여가 됐을 때도 열심히 하는 거고 정확하게 알았을 때도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고 의미부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돼, 그게.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건 어디서 줄 수 있냐? 전기에서 주는 거야. 법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통해서. 그때 확신이 생기고, 그때 신념이 생겨서 상시 때 해보는 거라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정말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연구력, 취사력,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중에 제가 보기에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저희 아주 사견으로 연구력. 교전을 잘 몰라. 교전을 잘 모르니까 교단이, 교단이 집단적으로 허무맹랑한 취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모르니까. 대종사님은 길 모르고 열심히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대종사께서 하라고 하시지만 길을 정확하게 열심히 알고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아까 3대력에서도 서로 간에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를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선언에서 대중이 모여서 공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에 따라 해도가 고루 발달되어 과한 힘을 들이지 아니고 큰 지견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 회화 집단에 견해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또 견해가 있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교리 공부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큰 지견을 얻을 수 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나오니까. 근데 교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큰 지견이 나올 수가 없어. 이때는 대종사가 계시던 시절이야. 우리는 이때의 사례를 보편화해서 지금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항상 대종사가 계시던 시절이라는 걸 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서 교화단 10명 모아놓으면 될 것처럼 해두가 단련될 것처럼 그래. 아니야.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관념화돼서 제도를 만들고 제도라는 게 사실은 관념의 산물이에요. 제도라는 게 그 인간의 관념의 산물이에요. 그 논리적 어떤 그 관념의 산물이지 제도라는 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제도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라는 것도 물질의 세력이고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깨부시고 새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가 한번 세워지고 나면 그 틀 안에서 사고를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돼요. 지금 우리 교단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내가 초반에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만한 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그게 큰 장애일 수 있다고. 정무 출신은 무조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장애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총부에서는 항상 지침을 내려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장애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필연적인 분별성과 주착심의 문제가 우리의 교화를 발목 잡고 있고 우리의 수행을 발목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공부인들이 모여 살았다면 이런 거에 집착하고 이렇게 안 해. 빨리빨리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고 시대에 빨리빨리 적응했지. 근데 누군가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 상에 집착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건데? 저분이 하면은 100% 저분이 만들어 놓은 대종사께서 무슨 교화단을 그 시절에 했으면은 그게 영원 불멸한 진리예요? 대종사 같은 분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분이고 광대무량한 분이기 때문에 편착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서 아마 훨씬 더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적용했을걸? 대종사께서 오셔도 지금처럼 할까? 왜 대종사가 가진 내적 의도, 내적 경지를 실현할 생각을 안 하고 대종사께서 그 시대에 썼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물고 늘어지고 있냐고. 자꾸 자꾸 그쪽으로 말이 새네. 그 말을 하고 싶었나 어쨌나. 대종사께서 지금 오셔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 진짜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 대종사께서 오셔도 지금도 교화단 가지고 하자고 그렇게 할까? 하지 말자가 아니고 교화단이라고 하는 버릴 수 없는 그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맨 앞에 필터를 작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무슨 교단의 대의를 모르는 사람처럼 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무슨 제도를 혁신하자 뭐 하자 혁신을 하면서 교화단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교화단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니까. 물고 늘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야. 이름은 가져갈 수 있고 가치관은 가져갈 수 있지만 옛날에 했던 걸 가지고 구현하자고 하면 곤란하지. 그리고 교화단이라고 하는 그 대동사님께서 그 시방을 전부 다 교화하고자 했던 그 전체 이념, 그 어떤 포부와 그런 경륜은 가져가되 구체성은 완전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경륜의 실현의 방편이었잖아. 근데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 방편을 지금 쓰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을 더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혁신을 하자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교화단으로 더 잘하는 게 혁신인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필터 때문에 지금 다른 생각들이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창의적인 생각, 상상력이 들어오질 못하는데 그게 딱 앞에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통과하면 여기는 절대 통과할 수 없어. 이렇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고, 뭔가 이런 게, 또는 우리를 너무 만족하게 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은, 그것은 편견일 수 있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한 모양일 수 있어요. 물질의 세력일 수 있고, 노예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어디에도 머물지 맙시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어디에도 머물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울 때, 교화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게 일원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고 인과를 부리는 능력이에요. 일상에서 그 우리가 이제 뭐 교정 공부하고 뭐 하고 할 때는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막 이런 진리도 논하고 저런 진리도 논하고 막 시비해도 막 이런 저런 얘기도 논하지만 일상에서는 그냥 온전한 생각으로 열심히 육군 동작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다예요. 특정한 사안이 아닌 이상, 특정한 사안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일상은 거의 뭐 반복적으로 회전되잖아. 계속 돌아가잖아. 그 일상 안에서는 그냥 온전한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온전한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 온전한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육군을 작용하세요. 예,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육군 쓸 때마다 온전한 자리만 안 놓치고 사시면 그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예전에 일상의 문턱을 수월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체험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교도님하고 좀 최근에도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도님이 자기 삶에서 정말 어려운 난관의 문제가 어느 순간 모르게 자기 역량이 딱 있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그걸 대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진짜, 그 일원상 알고 공부한 것이 이렇게 다르다고.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그 인간관계 하나가 해결이 이제,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자기가 다룰 정도까지 가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진 않아. 왜냐하면 상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자기는 바꿀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쌍을 오래 경험한 그것만으로 마음에서 일단 잡념이 없으니까, 그, 일상에서의 경계들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예전하고 비교도 안 되게 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따로 시간 내서 더 열심히 하면야 좋겠지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무조건 좋아. 근데, 일상, 그것이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은 챙길 수 있잖아. 육군을 쓰고 사는 거니까. 그 가운데 청정한자리 챙기는 것은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따로 시간 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상 살면서 생활 속에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우리가 이 공부한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 공부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챙기고 그 가치를 실현하자는 거니까, 예, 일상에서 계속 그렇게만 하셔요. 다른 게 없어요. 응무소질이 생기심. 흥하여도 주안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에 그게 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원불교 상시응용주의상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같은 말이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는 거. 그거 말고 뭐 있어? 불법 공부는 그렇게 단순 명료한 겁니다. 파이팅 합시다. 아시겠죠?